지하철 1호선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이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그런 업무 수행 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62편,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분은 지하철 1호선 탑승을 하셨던 의뢰인분이셨고요. 지하철 1호선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이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그런 업무 수행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어떤 부재로 범인은 너잖아, 범인은 너야만 해, 어떤 이런 표현을 언급한 부분은, 이거는 경찰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의뢰인분, 피의자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는 현행범으로 지하철 탑승 도중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야 뭐 직접적으로 뭐 강제추행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사실 다툼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런 불송치 무혐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 발생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의 어떤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하철 철도 수사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어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부모님의 체크카드, 이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화가 체크카드 명의자인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사안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성범죄 사건에 고소가 들어오거나 조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막바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막바로 신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었습니다. 고소장이 없었고요. 결국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을 마친 이후에 경찰 조사 과정이 있었고, 제가 직접 입회를 해가지고 입회에 참여를 했죠. 과연 어떤 혐의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을 의심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그런 적이 없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순박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땅을 치고 통탄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 자세히 보시면 지하철 가운데에 정중앙에 천장에 CCTV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희 의뢰인이 탑승했던 지하철 1호선에서도 여기 천장에 CCTV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제가 먼저 CCTV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CCTV를 확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의뢰인이 탑승했을 그 시간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빡빡하게. 그렇기 때문에 추행을 한 거는 사실 손으로다가 추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보이거나 어깨의 움직임이 보여야지만 추행의 움직임이다, 내가 만졌다, 저 사람이 만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텐데, 사람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사실 어깨의 움직임조차도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깨 부분 밑에 동작은 다른 사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과연 제 의뢰인이 추행 행위를 한 것인지 자체가 영상에서 조금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의심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의뢰인분이 처음부터 여성의 뒤에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빡빡하게 출퇴근 시간에서는 또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도 그 휩쓸림에 이제 밀리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고소하신 여성분 근처에 있긴 했지만 그 제 의뢰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우리 의뢰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제가
조금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건 준비를 하면서 또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첨부를 했냐면,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에 관련돼서 무죄가 나온 사례를 제가 쭉 다 스크리닝하면서 검토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4가지 방법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CCTV에 이 사건 범행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범위의 행동에 부합하든지,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고의 없이 실수로 혹시 신체 접촉이 된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일부러 피해자 뒤로 다가와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피해자의 앞뒤에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추행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그 이후에 뒤를 돌아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후속적인 액션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밀집 장소에서 피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그 무죄 판결 내용과 제가 직접 입회를 하면서 확인했던 CCTV 내용을 보고, 그 실제로 지하철 내부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도 제가 그려서 붙여놓고, 제 의뢰인분의 체격과 인상 차기를 토대로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가 반박을 했고, 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아닌 고소인이 지하철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저희 의뢰인을 특정하였다면, 사실 자신을 추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아예 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본 이후에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추측성으로다가 지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경찰 수사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 의뢰인을 범인이라고 특정했던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오히려 이의 제기를 했더니만 경찰 수사관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제일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측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경찰 조사를 갔을 때 수사관은 범인은 너잖아, 범인은 너야만 해 라는 인식으로다가 저희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무죄 취지의 변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그리고 애당초 고소인이 저희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을 했더니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그러면 또 거짓말 탐지기 할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지금 대학생인 저희 그 순박한 제 의뢰인이 뭐 굳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거짓말 탐지기 이 판단 자체가 또 사람이 수치를 다시 재분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은 제가 이런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CCTV 내부의 어떤 영상을 그림으로 도식화시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대법원에서의 어떤 무죄 판시 내용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사안, 그리고 우리 개별 구체적인 저희 사안에 어떤 무죄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해서 내니까 수사관이 아니 범인은 너잖아, 범인은 너야만 해, 어떤 이런 인상으로 처음에 저희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제가 서면 제출한 이후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해서 검찰에 의견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니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경찰 수사관의 입장인데, 문제는 경찰 수사관 분들도 한 달에 처리해야 될 건수이 100건, 200건 굉장히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범인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감명한 업무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혐의 인정을 하면 당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다 업무 처리할 부분이 없이 감명하게 끝나버리니까 업무 처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자백을 강요 아닌 강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변호사 없이 갔으면 더 강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혐의를 인정을 안 하면 좋지 않은 결과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경찰 수사관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동행을 하고 입회를 하고 변호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그 경찰 수사관분이 굉장히 식견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주시는 좋은 수사관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분의 입장과 저희 변호 의견을 잘 받아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수사관님조차도 영상 확인을 하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범인은 너잖아, 혐의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으로 보통은 요즘 또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한 500 정도? 300 정도? 이렇게 안 되고, 국선 변호사가 또 피해자 국선이 붙으면 뭐 한 200, 300 정도 합의하면 되겠지? 그럼 그쪽에서 벌써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결국 조율되는 금액이 500 내지 700 이렇게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가 되는 것이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취업이라든지 또 공무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적으로 퇴직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서에 연락 오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경찰 조사에서의 그 조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꾼다고 해도 이미 그 작은 실수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